저는 RMIT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박나현입니다. 제가 패션 전공을 하고 패션 회사에서 일을 하긴 했어요. 그러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픽 디자인을 또 직업을 삼았었는데 약간의 한계나 정체성에서 좀 혼란을 겪으면서 더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랑 또 호주에서 지내다 보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방식이 어떤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할 수 있으면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. 사실 그냥 딱 구글에 디자인 호주 이렇게 치면 RMIT가 먼저 나오기도 했고, 멜버른 중에서 모나시나 멜번대도 선택지가 있기는 했는데 여러 이야기도 들어보고 찾아봤을 때는 RMIT가 좀 프랙티컬한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들어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지원해주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학교 커리큘럼이 너무 좋았어요. 한국에서 제가 공부했던 거랑 좀 접근 방식이 달랐고,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렉처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계속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그렇게 따르기만 해도 제 안에서 뭔가 많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되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또 약간 제 성격이 그거랑 잘 맞는 게 있기는 했어요. 원래도 좀 리플렉션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, 그게 또 학교에서 주는 방식도 맞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타임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정보가 너무 많진 않아서 갈피가 조금 잡기 힘들어서 그런 점이 좀 어렵기는 했어요. 한국 학교를 지원할 때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하면 여기서는 찾을 수 있는 게 좀 약간 한계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 최대한 찾아보고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.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가 약간 감이 안 오긴 했는데,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가 자기의 생각을 많이 풀어야 하더라고요. 작업에 대해서 단순히 제 작업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 작업이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흘러왔는지, 왜 이런 색을 썼는지, 왜 이런 라인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최대한 디스크립션을 좀 탄탄하게 쓰려고, 기술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왜 이렇게 됐고,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걸 요구했고 나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중점을 맞췄는지, 합의를 했는지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좀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점수가 좀 미달이게 컸고요. 또 제안을 해주셨을 때 그래도 이 수업 자체가 좀 탄탄하고 학교 안에서 짜여진 거라고 해서 본 수업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좀 하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 살짝 좀 놀랐어요. 제가 이전에 다른 어학원을 트라이얼 같은 걸 해봤는데, 그래서 대충 이렇겠거니라고 짐작은 하고 좀 더 낫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, 수업이 하루에 2시간 중간에 30분 있고 해서 총 4시간을 하는데 정말 탄탄하게 이제 짜여져서 어디 한눈 팔 새 없이 진짜 이렇게 푸시를 하더라고요. 듣기, 쓰기, 말하기, 읽기 밸런스도 좋고 가르쳐주는 방식도 너무 흥미로워서 이거 안 하고 나 바로 들어갔으면은 큰 코 당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좋았어요, 저는. 거기서 마지막 과제가 리포트를 써야 됐거든요. 한 2,000자 내외기는 했지만 포맷 자체는 리포트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레퍼런스도 다 넣어야 되고 그 RMIT 인용문에 맞춰서 그것도 써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도움이 됐습니다.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인용문 쓰는 거였어요. RMIT는 RMIT 하버드라고 자체 인용문 쓰는 게 있거든요. 그거를 제가 거기서 배우지 않았으면 여기 와서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을 것 같긴 한데, 그다음에 표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런 인식도 좀 생기게 되고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. 자기는 표절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제가 한 방식이 표절인 방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자기가 알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나도 모르게 표절하는 일이 안 생기니까. 그 수업을 안 들었으면 아예 몰랐을 부분이어서 가장 좀 큰 도움인 것 같아요.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점수는 무조건 충족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고요. 자기 전공에 관련된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들을 따로 더 공부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영어가 조금 힘들어도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. 기본적으로는 간단하게라도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은 돼야 될 거예요. 사실 저는 한 첫째, 둘째 쪽까지 좀 힘들고 과제 맥락도 좀 못 잡아서 잘못해간 적도 있었거든요. 그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
갑자기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힌트를 조금 잡아가니까 제 영어가 이렇게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맞춰가지는 부분은 있었어요. 그래픽 디자인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 가장 그래픽 디자인이랑 가까운 그래픽 디자인을 조금 더 넓은 반경에서 공부를 한다는 점이 좋아서 하게 됐습니다. 어쨌든 바첼러는 패션이긴 하지만 둘 다 디자인 계열이라는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놓고 봤을 때 한국에서는 트렌드나 시장의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감을 잡는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 기술을 습득하는 느낌이었어요.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겨를이 잘 없었거든요. 그리고 그거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, 딱히.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배운 거는 좀 그랬어서. 근데 여기서는 좋았던 게 첫 번째는 사회적인 역할에서 디자이너가 뭔지 생각해야 되는 거. 그 다음에 리플렉션을 정말 많이 해요. 좀 지겨울 정도로 뭘 느끼고 어떻게 성장했고 뭐 어떤 게 챌린지였고 그래서 너 어떻게 이겨냈고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. 저는 이런 점이 진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특히 이제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는 게 저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디자인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네가 만든 창작물이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시스템을 어떻게 작용시키고 하는지 같은 것들 이제 배우게 되니까 아,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. 나도 결국에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디자인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에셋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도 될 수 있고 포맷이 딱히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저를 해방감 을 느끼게 해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더 제시해줬던 것 같아요. 바첼러랑 마스터 차이일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확실히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는 방식이었고 학생들은 습득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교수님이 말하는 시간보다 학생이 말하는 시간이 더 많고 학생들끼리도 네 작업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보면서 성장도 하고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. 우선 인턴이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엄청 많이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. 멜번 자체에서 발생하는 페스티벌이나 이벤트 같은 거랑 많이 협력을 해서 기회를 계속 줘서 학기 과정에서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만큼 그런 기회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아예 수업 자체가 멜버른에 있는 야라강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야라 키퍼라고 협회가 있어요. 그곳이랑 계속 콜라보를 하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. 어려웠던 점은 언어 장벽? 언어 장벽이 그 무엇보다 여전히 힘들고요. 두 번째는 자신감 갖는 거?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제 색깔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 것도 좀 힘들었지만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. 학과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 과는 거의 대부분이 인터내셔널 학생들이고 보통 에이시안이 많아요. 스페니쉬 쓰는 친구들, 인디안, 영어 네이티브는 비교적 적은 것 같아요.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더라, 이런 식으로 풀어가더라, 그런 게 너무 흥미로웠어 이런 말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. 저도 그런 게 흥미롭기도 하고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 학과가 가진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. 랭귀지 자체도 이제 다양하니까 교수님들도 타이포그래피 수업이어도 뭐 무조건 영어 책으로 가져와야 돼 이런 건 전혀 없어요. 문화가 다양하다 보니까 스탠다드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한 도시가 뉴욕이거든요. 고등학생 때 뉴욕 책 찾아보고 했을 때 느낀 점이 엄청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책들이 많았거든요. 그런 게 들어와서 새로운 컬처를 만들어서 그게 현대미술의 바탕이 된 것 같아요. 근데 멜버른이 뉴욕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비슷한 특징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다양한 문화가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제 거를 찾아가게 돼서 오히려 좀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대신에 어떤 디자인적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갤러리나 뭐 뮤지엄 전시는 서울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작업하면서 정체성 혼란? 권태기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고 자연도 좋아하고 다양한 사람들이나 문화도 경험하고 싶고 디자인을 하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
카페 일을 했고요. 주에 한 15시간 정도 했는데 마지막 과제 제출할 때는 너무 버거워서 한 10시간 이하로 줄여서 하기는 해서 다음 학기에는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물리적으로 그냥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이거 주신 거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고, 또 영어가 네이티브가 어쨌든 아니니까 예를 들어 뭐 리딩을 해서 글을 써야 하더라도 번역한 걸 한번 읽고 원본을 읽고 또 요약본 읽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훨씬 걸려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일 첫 번째 목표는 호주에서 디자인 잡을 구해서 일을 해보는 거고, 호주 오기 전에도 좀 막연하긴 했지만 외국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, 그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컸었어서 그것만 이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재밌는 회사에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, 뭐 어떤 방식이든 디자인 일을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엘리 매니저님이 너무 꼼꼼하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푸시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. 당장은 좀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어도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제안을 해주셨던 게 저는 신뢰가 컸고, 비자라는 스트레스를 조금 덜 수 있는 그랬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습니다.